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강동발 역전세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전세는커녕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시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역전세는 안 올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량이 쏟아져도 전세 대란 없는 강동구 하면서 내년 2월까지 15,000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 등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양도세가 강화되는 거에 따라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다 보니까 또 헬리오시티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 외에도 강동 전세가 굳건하고 또 전세 대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입주가 늘면 전세가 내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공식이 깨졌다고 얘기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이 기사에 보면 최근 입주량이 어느 때보다 많고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물량도 평소보다 많아서 11월에 4,378가구, 12월에 5,834가구나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집들이 들어오는데 집주인들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세값은 안 내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실제 입주한 신축 대규모 단지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남권의 신규 입주 단지 중에 개포의 블레스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블레스티지는 1957세대예요. 올해 2월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신축이죠. 임대 세대수를 제외를 하면 1845세대가 분양을 했어요. 조합원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 전세, 월세가 얼마만큼 계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총 20평형은 47건, 24평형은 230건, 34평형은 284건, 35평형은 1건, 그래서 608건이네요. 나머지 큰 평형들도 쭉 살펴보니까 43건이 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호갱노노 사이트에 전월세 거래량 올라온 거를 다 합산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651건입니다. 1845건 중에서 651건이 전월세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비율은 최소 35%에 해당이 됩니다. 35%가 전세, 월세, 즉 자기가 직접 들어간 수요가 아니라 전월세를 줘서 남한테 집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죠? 다음으로 가락동의 헬리오시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때 정말 대규모였어요. 9,510세대 엄청나게 큰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입주 대란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세가가 출렁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의 경우 지금 입주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죠? 헬리오시티의 전월세 계약 체결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형대별로 엄청 많은 거래가 있었어요. 18평형 242건, 22평형 87건, 25평형 268건 쭉 보면 32평형 828건, 33평형 888건 전 평형들을 다 일일이 더해봤어요. 그랬더니 2,776건이 전월세 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임대세대수를 제외하면 8,109세대인데 그 중에 2,776세대가 전월세, 남한테 빌려줬다는 얘기죠. 34% 정도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에 입주한 솔베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베뉴는 1,900세대로 이 중에서 1,744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계약 체결된 거를 살펴보니까 440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25% 정도가 임대가 되었습니다. 솔베뉴의 경우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전월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강동이 워낙 물량이 많고 앞으로 예정된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인지 자가 입주율도 올라간 형태를 보입니다. 낮게는 25%에서 많게는 35%가 전월세 물량으로 풀렸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수가 임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죠. 한 40% 정도로 생각을 하면 공교롭게도 강남에 2채 이상 갖고 계신 다주택자가 40%인 거와 비율이 얼추 맞아 떨어지네요.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니지만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단지들도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실거주들이 많았다고들 많이 언급을 했던 단지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전월세로 풀린 물량이 35% 정도 물량이 풀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물량이 그럼 소진되는데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거래량 중에서 점이 많은데 보면 이게 물량이 많았던, 거래가 많았던 시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가 그렇게 소진이 됐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11개월 정도 되는데 물량이 몰려있는 시기들을 살펴보면 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도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전세 물량이 체결되고 완료되는 데까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진되는데 단지 규모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반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처음 입주할 때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갈 거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됐어요. 이유는 인근에 입주 당시에 개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쭉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단지에서 새로운 신축 단지로 옮겨오는 이주 수요들이 있었고 가장 컸던 거는 아무래도 미성 크로바의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였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성 크로바가 재건축을 추진을 함으로써 약 3,000세대가 어쨌든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3,000세대의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로 인해서 헬리오시티에 큰 불을 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전월세 거래량 총 건수가 2,776건이니까 미성크로바 3,000세대가 이주한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거로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전세가는 언제 가장 낮았을까요? 전세가 가장 낮았던 시점을 살펴보면 입주를 전후로 한 1, 2개월 정도가 가장 낮은 금액의 전세가를 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프상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고레일 같은 경우도 입주 시점이 가장 낮은 전세가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보통 통상적으로 입주 시점에 가장 낮은 전세가를 보이고 그 전후로 해서 좀 낮은 전세가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가장 많다가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난 후에 점점 전세가도 상승해서 회복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입주가 완료되고 난 후에 살펴보니까 신축 대규모 단지들은 이런 특성들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역전세의 진원지로 제가 지적한 강동의 경우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동의 입주 예정 세대수를 살펴보면 12,593세대, 즉 약 13,000세대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아까 전세로 풀렸던 물량들 기존의 신축 단지들과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35% 정도는 풀리겠죠. 그죠? 그러면 4,000에서 5,000세대가 전세 물량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웬만한 단지 규모 이상의 물량이 전세로 나오게 됩니다. 입주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시움의 경우는 9월 말에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나온 전세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25평형은 매물 평균이 4억이고요. 34, 35평형의 경우는 5억 3, 4천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을 했으니까 입주 1, 2개월 사이에 전 단지에서 보면 입주 2개월 정도의 최저점을 기록을 했으니까 이러한 낮은 가격대의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데 고정 그라시움 바로 옆에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오네요. 12월에 센트럴 아이파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또 1월에 예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2월에 아르테온 4,057세대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수의 물량이 또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낮게 형성된 전세가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동의 경우 주변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기존의 주변의 아파트에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주변이 다 이제 새로 신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이 공사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서 새로 옮겨올 전세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이미 둔촌주공처럼 이주 수요가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이미
이주가 웬만한 사업장의 이주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 수요가 없습니다. 인근에서 이 전세, 이 많은 물량을 채워줄 수요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근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전세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2년 전에 고레일의 30평대의 전세는 6억 5천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5억 5천대에 많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달에 6억 전세 계약 이후에 계약이 없어요. 전세 시기가 딱 입주 시기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가를 하향 조정해서 이미 계약을 했고 10월 이후의 경우는 앞으로 물량이 쏟아질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신축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이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된다면 고레일의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역전세죠. 그죠? 6억 5천 이상 하던 전세가 5억 5천 떨어졌으면 이미 1억이 하락을 한 것이고 이 이후에도 회복될 수가 없다면 역전세는 필연적인 겁니다. 전세가가 받쳐줘야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전세가가 받쳐주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서울의 신도시의 느낌으로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진 주거지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서울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강동이 블랙홀처럼 주위의 수요를 빨아들이는 현상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동이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이 강동의 여파가 주위로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동발 역전세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비율이나 전세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강동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